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공동주택 야간경관 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평가. 제1저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당시 충남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달 앞서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였던 김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김 씨 논문의 제목은 공동주택 야간 경관의 조명 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 이 후보자 논문 제목과 거의 같습니다.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실험 집단이 남자 18명, 여자 12명, 대학원생 7명, 학부생 23명으로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은 23개, 일부가 같은 문장은 70개가 넘었습니다. 사례조사에 쓰인 사진은 공동주택 30개 단지를 촬영한 건데 이마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논문 어디에도 제자 논문을 인용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절 감정 프로그램으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45%, 통상 20%만 넘으면 다른 논문을 베낀 걸로 봅니다. 논문의 상당 부분들을 그대로 쓰고 그것에 대한 출처 표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논문 표절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강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번엔 지난 2018년 이 후보자가 발표한 두 논문. 한 달 간격으로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됐는데 제목부터 비슷합니다. 실내 조명 피로도 실험 결과를 다룬 내용으로 실험 설계 방식이나 참가자 조건, 결론까지 유사합니다. 동일한 실험 결과를 쪼개서 중복 게재하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역시 금지사항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충남대 총장 취임 시 이미 논문 검증을 통과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모두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정부에서의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내려주세요.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좀 활동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 공약 관련해서 지방 사립대들 반발이 좀 큰 상황인데요. 예. 다른 대학들이 좀 지원해서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불식시킬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 중심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과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나 지역이나 지자체 그러니까 현장이죠. 현장과의 그런 어떤 의견을 수렴 또 그 소통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대학 총장에 네. 하시다가 이제 후보자로 지명을 되셨는데요. 네. 유초중 등 교육에 좀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는 어떤 연속적인 또 생애 전주기적인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어떤 한 단계도 소홀히 다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지만 그와 동시에 그 초등, 중등 그 교육에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분야 전문 그 교육 전문가와 또 이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파악하고 또 제가 이해도 하면서 또 새 정부에서 추진할 그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대학들이 좀 등록금 인상을 네.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도 그 대학 총장일 때 대학의 재정 위기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보면 그런 그 등록금 인상의 그 인상 제한의 원칙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가면서 그런데 학교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어떤 방도는 찾아야 되는데 그게 등록금 인상일지 이런 다른 방법론은 없을지 등등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네. 30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참 그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한두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공교육을 좀 강화해서 조금 그 공교육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게 그게 사교육을 좀 낮추는데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입시 경쟁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그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방법론이거든요.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뭐 막 그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법론만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이제 그 사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찾아가면서 고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교육 정상화를 네. 위해서 네. 이제 유급이나 재적이 확정된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 유연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좀 네. 대응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예, 벌써 이제 그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가 1년도 넘고요. 또 지금 돌아온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생각할 그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